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18점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스 업섭션, 솔리드 디졸루션을 다 봤고 그 뒤에 이제 디퓨전 앤 케미컬 리액션 인사이드 포러스 캐탈리스트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케이스로 우리가 CSTR 타입으로 비커 문제랑 같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하게 될 거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3컴포넌트 가스 시스템 문제도 여러분 보고 풀어보라고 했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18.2 처음 봤던 그 스태그넌트 가스 필름과 동일하되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리퀴드가 증발을 해서 가스 페이지가 하나 있었던 곳으로 증발을 해서 디퓨전을 해 나갔다면 이번에는 그 가스에 이미 바이너리 믹스처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리퀴드가 증발을 해서 3컴포넌트 페이지로 바뀐다. 그런데 수식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스태그넌트 가스 케이스를 그대로 쓰되 이제 3컴포넌트의 컨센트레이션을 각각을 다 구하면 된다. 그 이제 근거는 산소와 질소가 그 가스의 바이너리 믹스처로 가정되어 있는 산소와 질소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물질이고 산소와 질소에서의 물의 디퓨지비티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픽스 로우를 그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풀어보라고 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꼭 다 풀어보고 이 앞에 이제 포러스 캐탈리스트 문제랑 3컴포넌트 시스템도 여유가 된다면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진도가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풀어보고요. 그 다음 중간고사쯤에서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가 이 19장까지 커버를 하고 뭐 다른 이제 다른 트랜스포트를 조금 배워볼까 뭐 디바이스에서 아니면 뭐 레디에이션을 해볼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수업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남은 두 수업 시간에 19장을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대로 그 실라버스에 나와 있는 예정대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19장을 하고 전달 현상은 이제 종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스케줄상. 왜냐하면 전달 현상은 3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거든. 근데 고분자는 왜 아니냐면 고분자는 월수 수업이라 첫 주를 수업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가 16주예요, 고분자는. 전달은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16주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자주 보던 대로 이런 이제 공간상에 이런 스몰 볼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로 플로우가 지나갈 때 이제 매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생각을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챕터 2와 3에서도 그랬듯이 그리고 챕터 10과 11에서도 그랬듯이 그리고 챕터 18과 19에서도 그럴 거거든. 뭐냐면 쉘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그랬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 유닛 볼륨이 쉘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됐던 이유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만 씬한 볼륨을 잡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은 씬하지 않으니까 모든 경우에 웬만하면 쉘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봤던 대로 두 방향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두 방향으로 씬한 뭔가를 잡게 되죠. 유닛 볼륨을. 그럼 그거는 쉘이 아니라 막대기가 나왔었죠. 지난 가스 업섭션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폴스 컨벡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워셔 형태가 나왔었고, 어찌됐건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쉘 뭐 밸런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챕터 3, 챕터 11에서도 배웠듯이 이 쉘 이퀘이션이 쉘 밸런스가 모든 경우에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에 맞는 쉘을 우리가 디파인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 거기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지금 가스 업섭션이나 솔리드 디졸루션 문제에서 쉘을 잘못 잡았다. 예를 들면 이런 막대기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런 막대기 형태를 잡아야 우리가 원하는 결론으로 도달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여러분들이 늘 하던 대로 그냥 이쪽으로 씬한 이런 쉘을 잡아버렸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절대로 없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스템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당한 쉘을 잡는 건데, 그게 이제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일반적인 가버니케이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로 우리가 우리 그 케이스에 맞게 이퀘이션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요. 문제를 풀 때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번거롭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그 쉘 밸런스를 세우기가 난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애초에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목적에서 등장했던 게 Generalized Shell Momentum Balance, Generalized Shell Energy Balance, Generalized Shell Mass Balance가 이제 Equation of Continuity로 불렸었고, Equation of Motion으로 불렸었고, Equation of Energy로 불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근데 이게 이제 왜 generalized라고 불릴 수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3장, 11장, 19장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쉘이라는 걸 잡는 이유는 잘 생각을 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쉘을 잡았다고 하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변화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쉘을 저렇게 잡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 시스템에 적합한 쉘 밸런스를 우리가 가치 판단에 의해서 만든 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사실 세 방향으로 씬한 쉘을 잡아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잡으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아니라 그냥 저기 이니셜 빼기 그 마지막 걸로 주어질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단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우리가 원했던 대로 디퍼런셜 이퀘이션 폼으로 주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쉘을 잡아버리면 세 방향으로 변하는 변이를 대응을 할 수가 없지만, 애초에 우리가 쉘을 이렇게 잡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번거로워지긴 하지만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거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얘를 포함하는 거죠. 얘가 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응이 가능한 그런 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마다 특수적으로 쉘을 잡아서 풀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먼저 접근했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조금 이제 우리 시스템에 맞게 다른 방향은 신경 쓰지 말고 한쪽 방향만 포커스를 맞추자는 취지였는데, 이제 그거를 보다 일반화시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쉽게 말해서 유니버셜한 쉘을 잡고 거기에 대한 가버니케이션을 세워보자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챕터 3에서 했던 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었고요. 쉘 모멘텀 밸런스를 일반화시킨 거였죠. 그 다음 이제 챕터 11에서 했던 게 이퀘이션 오브 에너지고, 그게 이제 쉘 에너지 밸런스를 일반화시킨 거였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할 게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라는 거죠. 저거는 우리가
바로 지난 챕터에서 했던 그 쉘 매스 밸런스를 일반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인앤아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스피시스 알파의 매스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세 방향으로 쓰인한 쉘을 잡았어요. 우리가 이 방향에서 토탈 이제 늘어나는 양은, 이 녀석이 늘어나는 양은 들어오는 게 플러스가 되고 에디션으로, 그다음 나가는 게 마이너스가 돼줄 거고, 그다음 거기서 생성되는 게 있으면 그게 또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이 이상이 있을 수가 없죠. in, out, accumulation 이상의 경우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인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쪼개서 단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rate of increase of mass of alpha는 우리가 아는 용어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로 알파라는 게 mass per volume이니까 우리 시스템의 볼륨이 이 녀석이잖아요. 그죠? 를 곱해주면 rate of mas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ss per time으로 떨어질 거고, 에디션과 아웃은 자,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되죠? 우리가 컨덕션이 얼마만큼 있는지, 컨벡션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토탈로 쓰면 어쨌든 그 볼륨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뭐 어떤 미케니즘이든 매스가 들어오는 모든 거를 여기다 포함하고 있고, 그죠? 나가는 걸 포함하고 있고, 근데 얘는 뭐냐면 플럭스거든. 플럭스는 뭐냐면 매스를 에어리어와 타임으로 나눠준 거니까 에어리어를 곱해주면, 그러니까 x 방향만 생각한 거예요. x 방향으로 올 때는 yz 평면으로 들어오니까 해주면 얘도 단위가 결국은 매스를 타임으로 나눠준 게 되죠. 그럼 프로덕션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유닛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1차 first order 리액션으로 가정을 하고 호모지니어스 케이스라고 보면 얘의 단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질 텐데, 속도 상수가 속도가 반응 속도가 아니죠. 1차 반응이건 뭐건 상관없이 반응 속도는 항상 2단위죠. 근데 이제 그 반응의 오더에 따라 속도 상수의 단위가 바뀌는 거죠. 반응 여기에 이제 우리 그거의 볼륨을 곱해주면 역시 얘도 단위가 이제 매스 퍼 타임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우리 지금 식에서는 이제 x 쪽으로 들어오는 것만 봤는데 y 쪽으로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 z 쪽으로도 들어오고 나갈 거니까 그거를 각각 이제 우리가 아는 기호로 쓰면 자, 요런 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사실 이제 와서 잘 회상을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플로우 차트가 우리가 늘 쉘 밸런스를 세워서 디퍼런셜이케이션을 유도하는 과정하고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세 방향으로 쓰인 쉘을 잡아본 적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죠? 항상 한 방향으로 씬하거나 많아야 두 방향으로 정도 씬했었는데 세 방향으로 지금 다 씬하니까 이걸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얘들을 다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쉘 밸런스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는 단지 우린 스테디 스테이트여서 이게 0이었던 거고, 그 다음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방향 말고는 이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보다 간단한 이퀘이션이 나왔던 것 뿐이에요. 그거는 모멘텀으로 봐도 그렇고 에너지로 봐도 그래요. 매스로 봐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퀘이션 오브 체인지를 이해하면 쉘 밸런스를 반드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쉘 밸런스를 절대 까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이퀘이션 오브 체인지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실제로 더 효율적인 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단계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거를 벡터 폼으로 고쳤으면 자, 요런 식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 한번 다시 환기를 시키면 얘는 지금
이 n 알파라는 벡터와 이 델이라는 벡터의 닷 프로덕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n 알파는 벡터예요. 그죠? 텐서는 아니고. 자, 이 이퀘이션의 전체 오더가 몇이에요? 벡터적 오더가. 0이 스칼라 이퀘이션이죠, 이거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저 n 알파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 유닛 볼륨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디퓨전 미케니즘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컨벡션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걸 그냥 세세하게 고려하기 싫어서 그냥 토탈을 썼잖아. 근데 이제 다시 어떤 미케니즘으로 오는 건지 다시 한번 쪼개 보면 원래 이 n 알파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되거든. 로 알파 v 알파. 근데 이게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죠. 이게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자, 이 친구가 이제 컨벡션이고 이 친구가 컨덕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고쳐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요거는 또 요렇게 고쳐 쓸 수가 있나요? 고쳐 쓸 수가 있는데 단서가 하나 붙어야 돼요.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만 이렇게 이게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만 우리가 픽스 로우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배운 한도 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토탈 여기는 매스죠. 매스 플럭스가 가질 수 있는 폼은 자,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형태로 표현할 건지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인터컨버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어 써놓고 보니까 이 빨간색을 여기 치환하면 이 녀석을 우린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요 식이 얻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이게 for binary system only가 아니라 그냥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일단 알파는 1부터 n까지 있는 일반적인 제너럴 시스템에서 이제 그 generalized mass balance equation이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이제 equation of continuity for mass alpha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피시스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부터 n까지가 있어요. 얘들을 우리가 알파로 익스펜전을 한 게 이거지만 두 번째 스피시스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 뭐 세 번째 스피시스가 감마면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럼 걔들을 싹 다 더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시그마 해서 n까지 더해버리면 자, 요런 식이 될 거고요. 자, 요 식을 더한다는 말이에요. 요 식을 다 더하면 이렇게 시그마 처리가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알파식과 베타식을 그냥 더한 건데 이 델의 다 프로덕트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괄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더하면. 그러니까 시그마가 이 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저거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이걸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당연히 이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우 알파 더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우 베타가 되는데
얘를 우리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우 알파 더하기 로우 베타로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 오퍼레이션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 기호로 써놨지만 결국은 파셜 데리버티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그냥 서메이션을 원래 다 밖에 끄집어내야 맞는 건데 이 안으로 넣어도 된다는 얘기. 그죠? 그러면 얘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이 라운드 안에 있는 이 녀석 스피시스의 그 덴시티를 다 더한 게 뭐냐면 결국 이건 토탈 덴시티거든. 그죠? 얘는 뭘까요? 그렇죠. 로우 V가 돼요. 왜 나를 보고 있어? 이걸 봐 이거. 로우가 되지. 대호야.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0이 되죠. 왜? 어떻게 알았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 그죠? 얘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저기서 왜 저게 이렇게 되지? 아직 머뭇하는 사람들은 그 내가 17장에서 외우라고 한 테이블들을 아직 머릿속에 안 외운 친구들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디퓨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컨벡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자 얘가 결국 결합 법칙 계속 나오는 거 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그죠? 이게 뭐냐면 얘 뭐예요? 자, 테이블 17.8-1을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D번 릴레이션을 활용한 거예요. 내려오는 게. 그죠? 근데 얘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얘는 뭘 활용한 거냐면 같은 테이블에 이퀘이션 J를 쓴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0이에요. 자, 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디퓨전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매질이 존재하고 그 매질 사이를 주파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매질이 정지한 상태로 관측을 하면 자기는 정지해 있는데 누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그 디퓨전 되고 있는 녀석 위에 관측자가 올라가 있으면 디퓨전 되고 있는 녀석은 정지해 있고 매질이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상대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디퓨전이라는 거는 어떤 넷 벨로시티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디퓨전이 A의 디퓨전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반드시 B의 디퓨전은 이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가요.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움직이고 앉아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길 가로질러 가면 나는 컨센트레이션이 작으니까 뭐 물론 플럭스는 작겠지만 나는 이 방향으로 디퓨전을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관측자가 내 쪽에 있다고 보면 이쪽으로 아주 약간 오고 있는 거거든. 대신 컨센트레이션이 높으니까 어쨌든 플럭스는 똑같이 이게 캔슬아웃 될 거라고 결국은. 우리가 넷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방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멀티 컴포넌트에 똑같이 적용해요. 누가 한 명 이렇게 가면 정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더한 게 이거 캔슬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넷 벨로시티는 컨벡션으로밖에 생길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더하면 항상 0이 돼야 돼요. 그죠? 얘는 쟤는 어떻게 할까? 쟤를 어떻게 처리할까? 자, 여러분 어쩌면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어쩌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들을 수 있었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쓰면 이거는 0이 돼야 되겠죠. 안 그래요? 지금 이 매스잖아, 매스. 몰이 아니라. 매스는 무슨 짓을 해도 다 더하면 변하면 안 돼요. 매스를 변하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볼륨을 잡건 그 볼륨의 매스는 변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 이 이퀘이션이 결국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로우고 이게 로브이니까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보던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단일 성분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걸 보인 겁니다, 방금. 그죠? 그러니까 믹스처 컴포넌트가 몇 개건 간에 이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탈 덴시티라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에서도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과연 각각의 스피시스에서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다고 여기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잘 팔로우업을 해서 아주 약간의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면 얘를 쪼개면 두 개로 나눠지고 그걸 1로 넘기면 그게 이게 되죠. 자, 이거 다시 여러분들이 리콜을 해야 되거든. 이 기호의 데피니션부터 한번 볼까? 자, 이거 데피니션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 이름 말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걸? 델? 델 맞아? V가 먼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건가? 맞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챕터 3.5 펴봐요. 3.5. V.델 맞죠? 자, 이게 substantial derivative의 정의입니다. fluid dynamics에서. 이거 반드시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아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이걸 컴포넌트별로 뜯어보기 전에 뭘 더 할 거냐면, 우리가 똑같이 스피시스 알파의 컨티뉴이티를 보는데 그거를 몰라 폼으로 볼 필요가 왕왕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매스가 아니라 in terms of 몰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사실 다시 이까지 가야 돼요. 이까지. 여기서 이제 이걸 매스가 아니라 몰로 고쳐 써야 돼요. 몰로 고쳐 쓰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 이게 이제 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CA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이것도 라지 N이 될 거고 해서 이제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거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저 N알파라는 게 뭔가 하는 건데 이게 또 대입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 이제 데피니션 또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동일해. 뭐가 다르냐면 벨로시티를 우리가 매스 어버리지를 쓰지 않고 몰라 어버리지를 쓰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이걸 택할 거고 얘를 여기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죠?
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아주 대칭적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이 오는 거고, 그런데 얘를 정리를 해보면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가지 빼먹은 과정이 있는데, 이 작업을 안 했는데 똑같이 얘도 다 시그마를 해서 더하면 이게 C가 되고요. 이거 다 시그마에서 더하면 CV 스타가 되고, 똑같이 디퓨저는 다 더하면 0이에요. 몰라에서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게, 몰은 보존이 될 필요가 없어요. 화학 반응에서. 그죠? 그래서 딴 것들은 다 지워지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이 녀석이 남은 상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equation of continuity in terms of mole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하여 여기까지 우리가 얻은 건데, 자, 우리가 이 라지 dt 분의 라지 d 로우 이꼴 이거를 서메이션 컨벤션을 조금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정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델 닷 v, 그러니까 v의 다이버전스가 제로일 때 이 플루이드가 인컴프레서블 하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판단을 내리게 했던 근거는 이게 0인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상에서의 덴시티 변화가 0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몰 측면에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바라다 보니까 이런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여기서는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인컴프레서블 플루이드라고 해서 이게 제로는 아니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저게 제로일 필요가 없어요. 제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제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substantial derivative 기호를 잘 활용을 하면 이제 equation of continuity에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오리지널 데피니션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건데 우리가 substantial derivative를 도입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의 트릭을 써서 바꾼 거거든. 이게 equation of continuity의 원정의예요. 근데 substantial derivative를 도입을 하려면 얘를 쪼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셜 데리바티브잖아. 파셜 데리바티브인데 두 개에 걸쳐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항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죠? 그걸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럼 이제 그쪽 하나를 이쪽으로 보내면 이게 서브텐셜로 바뀌는 거거든. 그 작업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게 얻어지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건데, 근데 한 가지 또 명심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이 항을 쪼갤 때, 그리고 로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덴시티나 컨센트레이션이 컨스턴트하다는 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덴시티나, 그러니까 컴프레서블 플루이드에서도 저건 성립을 해야 돼. 저 식은. 우리는 컨스턴트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단지 이 식이 인컴프레서블 플루이드일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까지는 not necessarily total concentration이 constant일 필요가 없어요. 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항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리미트를 줄게. 만약에 어쨌든 전체 시스템의 농도는 일정하다 라는 게 주어지면 이게 0이 돼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상에서 농도 변화가 0이란 얘기거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와 얘의 관계식을 하나가 도출할 수가 있는 게,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서.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에서도 토탈 덴시티에 대해서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그대로 성립이 되고 인컴프레서블 플루이드 때 이렇게 되는 조건도 똑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몰라 텀으로 고려해 본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몰로 생각을 했을 때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이 아니어도 이렇게 돼야 돼요.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이 아닐 때 몰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치? 모멘텀 트랜스퍼나 히 트랜스퍼 할 때. 근데 왜 그랬냐면 몰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이 아닌 경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몰이 나오는 거는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주로 나오는데, 화학 반응이 나오면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이 아니기가 힘들죠. 그죠? 뭐 제일 단순한 뭐 뉴클레오 애텀이 디케이를 하는 반응도 A에서 B로 뭔가 바뀌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성 붕괴가 되는 거니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걸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고려를 안 했던 거고, 그러니까 멀티 시스템에서는 저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할 게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게 그럼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에 성립한다는 걸 알겠는데 얘가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에서는 어떻게 주어질까 하는 걸 들여다볼 거거든. 이건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냐면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요. 서메이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원래 출발은 여기였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모든 컴포넌트에서 다 더했더니 시그마가 돼서 이게 로우로 바뀌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그 하기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여기. 자, 이 식을 기억합시다. 이 식을. 자, 조기로 돌아가니까 요렇게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쪼갤 거예요. 쪼개는 게 아니라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는 이런 관계식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자, 얘를 요렇게 일단 이 항을 일로 옮기고 그 다음 이거를 요렇게 쪼갠 거거든. 자, 여러분, 내가 아까부터 이 과정을 계속 스킵해서 넘어갔더니 굉장히 뭔가 잘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리마인드도 해볼 겸 간단한 서메이션 컨벤션을 한번 같이 해보죠.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저기서 바꾼 게 뭐냐면 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우 오메가 알파는 뭐 이거는 뭐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이 자, 요렇게 되죠. 이건 그냥 단순한 체인 룰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요게 문제인데 자, 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우리가 요거를 자, 오랜만에 보지만 우리가 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 V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바뀌겠죠. 다 프로덕트가 크로네컬 델타로 변환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랑 똑같이 단순한 체인 룰을 쓸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얘 두 개를 묶어버리고 얘를 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 B, C를 세 개를 하나를 일단 묶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쪼개지느냐면, 처음에는 얘를 미분 안 한 거 요렇게, 그 다음 반드시 뒤에 뭐가 더해줘야 되냐면 자, 요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굳이 FM대로 다 표현을 해보면 제가 이제 자, 요렇게 고쳤을 수가 있죠. 역으로 바꾼 거예요, 이걸 다시. 얘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중간 과정이 굉장히 그냥 속성으로 될 수가 있다면은 여기서 바로 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델이라는 게 파셜 데리바티브라는 걸로 머릿속에서 빨리 변환만 된다면은 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들여다보면 이 두 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얘가 두 개로 쪼개진 거거든. 그죠? 그다음 이 두 개는 어디서 왔냐면 얘가 이렇게 변환한 거예요. 여기 보이듯이.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써 있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원래 해보라 그랬는데 해버렸네. 그래서 이거를 얘랑 얘를 묶어내면 오메가 알파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게 익숙하게 보던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컨티뉴이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로우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로우로 묶어내면 이런 식이 되고 이렇게 얻어진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거를 똑같이 몰로 할 수가 있어요. 몰은 대신에 여기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C 알파가 돼야 되고, 몰식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네. 라지 제이지. 자, 요식. 얘는 요식에서 출발해야 돼. 그래서 이제 로를 했더니 이런 식이 얻어졌고, 그 다음 이 식을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뭘 해봐야 되느냐면, 얘를 내가 말했듯이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두 개를 쪼개고, 그죠? 그리고 또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죠. 텀을 위에서 했던 그대로. 그죠? 그러면 또 이 네 개의 텀이 나오겠죠. 당연히. 뭐만 바뀌어서 이게 뭐? C. 이거는 X. 이거는 C, X 알파, X 알파, C, V 스타, V 스타, C, X 알파. 다를 이유가 있어요? 어때? 그렇겠지? 네. 그죠?
아니 내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자리에 똑같이 이것만 바꿔놓으면 된다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왜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얘랑 똑같아야 되거든. 만약에 똑같으면. 근데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이게 다르지. 이게 없지 여기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게 뭐고 이게 뭐예요? 여기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냥 넣어 놓는 거야. 이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매스의 제너레이션, 얘는 몰의 제너레이션이거든. 그럼 이 갑자기 얘가 엉뚱하게 왜 나왔을까요? 몰의 제너레이션이 여기 있는데, 그지? 자,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낼 수 있을 사람이 있나? 자, 힌트는 이 슬라이드 안에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자, 여러분들이 그렇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몰과 매스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달라요. 그래서 이까지는 수식적으로 똑같이 올 텐데 여기서 이렇게 묶어내버린다고 이게 0이 될 수가 없어. 몰에서는. 자, 몰의 컨티뉴이티를 다시 한번 봐요. 어떤 식인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까지는 똑같이 올 거거든. 여기 세 번째 줄까지는. 그지? 그게 이거예요. 여기 내가 쓴 식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저 세 번째 줄에서 로우를 C로, 오메가를 X로, V를 V 스타로만 바꾸면 이 식이 나와요. 그지?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매스처럼 얘를 0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지? 매스 때는 이게 0이 됐어. 근데 0을 바꾸려면 우리가 하나를 더 해줘야 돼. 몰에서의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가 어떻게 됐죠? 아까 보라 그랬는데 안 보고 뭐 했어요?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이게 붙어줘야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돼. 그럼 이걸 우리가 빼줬으니까 이걸 더 해줘야 되겠지 다시. 근데 더해주는 거는 함부로 더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x 알파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가 0이 사실은 되는 거야. 더해주고 빼준 거니까. 이게 빼준 거 더해준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통째로 마음 놓고 0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왜? 컨티뉴이티 때문에. 그죠? 그럼 남는 게 뭐냐면은 남는 게 이거예요. 요게 그래서 나온 거라고. 자, 이것도 원래는 여러분들의 숙제였는데 어쩌다 보니 같이 하게 됐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는데 요거를 이제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가정도 안 했어요. 인컴프레서블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 컨센트레이션이 컨스턴트하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 다음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픽스로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이게 있어요. 제일 일반적인 형태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거부터 해볼 거냐면 우리가 제일 자주 접하게 되는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간단하죠.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우선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얘들이 바뀌겠죠. 뭐로부터 바뀔 거냐면은 이제 픽스로에서 바뀔 거고 그리고 또 영향을 받는 게 얘들이 그냥 베타가 1부터 n이 아니라 n이 두 개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여기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베타라는 건 알파를 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만 나오는 걸로 바뀔 거고, 여기는 이제 알파랑 베타 두 개가 나올 거고, 자 그렇게 될 건데, 픽스로우를 적용해서 얘를 바꿔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피시스 알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이에요. 얘는 매스에 대해서. 그 다음 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식을 구했는데,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이게 아니네. 이게 알파를 뺀 게 아니에요. 맞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니까 모든 스피시스를 다 더해야 돼. 근데 왜 알파라고 안 쓰냐면 이거랑 이게 같은 게 아니거든. 다른 문자를 쓴 거예요. 그냥 서메이션 덤이잖아.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베타가 1일 때는 이게 알파라고 생각하면 되고, 베타가 2일 때는 이게 베타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를 묶어내면, 얘로 묶어내면 1-x 알파가 되는데 그게 뭐죠? 그게 x 베타가 되거든. 그러니까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자, 여러분 17장에 있는 그 테이블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따라오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숙제가 나왔네요, 드디어. 자, 19.1-1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진도가 거의 수업 한 30분 하면 끝날 것 같거든. 물론 그때 이제 끝내고 싶으면 끝내도 되고, 아니면 수업 시간 내에 혹시 저 시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 좀 받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뭐 질문 있으면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질문 받는 시간 가질게요,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